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팀입니다. 지난번 선거일이었나요? 그때 이제 종목 분석을 해드렸었는데 두 종목씩 네 종목을 해드렸었는데 오늘 내일이죠. 내일이 현충일이니까 또 이제 평일 휴일이 하루 더 생기는 바람에 이번 휴일에도 어, 그 종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을 했고요. 저희 이제 그 회원님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두 종목씩 이렇게 묶어서 지난번처럼 똑같이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말씀을 여쭈었더니 오스템 임플란트하고 DTR 오토모티브 두 종목을 일단 가장 먼저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두 종목을 좀 보려고 하고요. 이 두 종목은 또 제가 그 과거에 투자를 이제 했거나 뭐 최근에도 투자를 했거나 그런 종목들이고요. 오스템 임플란트는 최근에는 아닙니다만 또 큰 수익을 거둔 적이 있었고 좋은 기억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악재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서 워낙에 좀 힘든 그런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괴로운 그런 종목이죠. 좀 계륵 같은 느낌인 종목인데 뭐 성장성이나 또 그 국제적으로 이제 세계 임플란트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뭐 비중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뭐 성장성 자체는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오스템 임플란트와 또 DTR 오토모티브 두 종목을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뭐 다 알다시피 임플란트를 하고 있고 밑에 보시면은 이제 표로 그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고 있나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일단 임플란트 그리고 수술 키트 이런 걸 하고 있고 또 치과 재료 그 다음에 치과 장비 그 다음에 치과 IT 치과에 이제 옆에 보시면은 뭐 소프트웨어 뭐 이런 것들 교육 뭐 임상교육센터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오스템 임플란트는 치과 관련된 종목이라는 거, 임플란트 관련된 종목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오스템 임플란트는 그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회사입니다. 이 임플란트 이제 시장에서 세계 4위의 회사입니다. 이제 점유율은 한 8% 정도 되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위에 보시면은 그 스트라우만, 그 다음에 다나허, 또 덴츠플라이 시로나, 그 다음에 오스템 임플란트, 그 다음에 짐머비오맷이라고 하는 5개 업체가 1위부터 5위까지를 차지하고 있고 오스템 임플란트는 아시아에서 1위 그리고 세계에서 4위의 임플란트 전문 업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굉장히 큰 회사예요. 그리고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가 하고 있는 만들고 있는 이제 그 매출 그러니까 제품 현황을 보면 치과용 임플란트와 체어 뭐 이런 것들이 전체 매출액 대비 78.4% 차지하고 있고요. 1분기에 그리고 상품 치과용 기자재가 16.9%로 이 치과용 관련 기기 제품과 상품이 95.3%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가 이제 대충 4.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실적을 보면 이제 역시 1분기와 작년 4분기 비교해서 보시면 여기다 이제 1분기에다 곱하기 대충 4 해보시면 대략 이제 나오는데 치과용 기자재가 약간 작년보다 좀 못한 것 같고요. 그리고 임상교육 AS 등도 좀 못한 것 같고 치과용 프로그램도 약간 뒤처지는 것 같고 치과용 임플란트와 체어 같은 제품은 좀 나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손익계산서 실적으로 보면은 매출액이 1분기에 2,341억 원으로 작년 1분기 1,715억 원 대비해서 크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511억 원으로 작년에 255억 원 대비해서 2배 정도 늘었고요. 뭐 굉장한 그 성과를 1분기에 거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분기 순이익은 316억 원으로 2배 넘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표를 보니까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근데 298억 원이에요. 작년에 427억 원이었는데, 그래서 이 그 영업활동으로 돈을 벌어들인 것은 작년보다는 적었다. 그게 좀 아쉬운 지점입니다. 그 약간의 그 우려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지점이고요.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 이제 연결 회사들 보면은 이렇게 오스템 대만, 오스템 독일, 오스템 러시아, 오스템 미국 해가지고 해외에 있는 이런 법인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재무 비율을 보니까 일단 유동 비율이 높아졌죠. 72.6%로 높아졌고, 부채 비율은 432%에서 384%로 낮아졌고, 이자 보상 비율도 13.7%에서 28.6%로 상당히 높아졌죠. 저 밑에 보시면 ROE가 12.5에서 55.6으로 크게 늘었죠. 그러니까 ROE는 부채가 늘어도 높아지는 겁니다. 이 자산 대비이기 때문에, 자산이라는 게 이제 그 이제 자산과 부채를 모두 다 합쳐서 이제 그 비교를 하기 때문에 ROE가 높아졌고요. 뭐 ROA 뭐 다 높아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은 일단 그 실적 전망치가 어떻냐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아까 이제 그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약간 낮아지고 있는 게 좀 아쉽다 그랬잖아요. 2분기 실적도 약간은 좀 주춤하는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상치가. 지금 매출액도 1분기에 2,341억 원에서 2,230억 원으로 줄어요. 작년 2분기 대비해서는 10% 늘지만 전분기나 전전분기에 대비해서는 줄어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32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5% 정도, 5.5% 정도 역성장을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어서 2분기 실적에 대한 그 이슈들이 나올 때는 주가가 조금 눌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이제 3분기 2,533억 원, 4분기 2,707억 원으로 매출이 뛰고 영업이익도 422억 원, 517억 원으로 팍팍 늘어납니다. 그래서 2분기만 지나가면 이제 다시 좋은 그 흐름으로 이제 바뀌게 된다. 그래서 2분기에 조금 고비가 올 수 있다는 걸 감안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간 실적 컨센서스를 보니까 올해 매출액이 9,800억 원, 영업이익은 1,774억 원으로 뭐 좋습니다. 그쵸? 그리고 내년에는 1조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고 매출액이 영업이익도 2천억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스템 임플란트의 실적 성장률은 뭐 굉장히 좋을 것으로 계속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그 컨센서스가 이제 분기 컨센서스가 지금 현재 늘고 있냐 줄고 있냐를 봐야 되는데, 매출액은 한 달 전에 2,172억 원에서 2,230억 원으로 한 60억 원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이제 전망치가 늘고 있는 거죠. 영업이익은 약간 주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일단은 좀 느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 전망치가. 그거를 보시면 되고요. 수급은 최근에 기관 매수가 왕창 들어오면서, 특히 연기금과 금투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10만원대 초반에서 거의 뭐 9만 9천원 8천원대에서 11만원대를 뚫었습니다. 어느새. 그래서 지금은 기관이 매수를 주도하면서 주가를 띄우고 있는 그런 구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시간에 보니까 0.18% 200원이 빠졌습니다. 금요일날 11만 2,800원이었는데요. 내일이 아니죠. 화요일날 시초가가 약간 빠진 상태로 약보합 정도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있고, 미국 시장의 흐름 때문에 사실은 조금 그 우려가 되는데, 미국의 이제 내일 밤이죠.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 화요일 아침에 전해지는 미국 시장의 그 어떤 결과 그리고 흐름 이런 것들에 따라서 약간은 좀 달라질 수 있다. 전체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를 이렇게 보면은 이제 거래가 정지되어 있다가 재개된 이후에
쭉 빠졌어요. 그러다가 제가 1번, 3번이라고 동그라미 쳐놓은 곳에 빨간색, 초록색으로 해놨는데 양 바닥을 만들죠. 쌍바닥을 이렇게 만들고 5월 10일 날 95,000원에서 반등이 나오다가 11선에 눌리면서 다시 떨어져서 다시 95,000원에 바닥을 다시 찍고 그때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5일선, 11선, 21선이 정배열로 바뀌면서 쭉 올라갔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분홍색 선 241선에 맞닿았죠. 이제 조금 눌릴 수 있는 타이밍이고 또 하필이면 미국 증시가 빠지고 이제 다음 주에 또 내만휴의 날 있고 이래서 아마 약간 눌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눌려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중장기적인 성장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면 좀 눌림목이 나오는 상황에서는 이제 매수가 가능한 그런 공간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1번이 이제 저점 잡고 동그라미 밑에 보시면은 MACD가 이제 돌아서는 상승 방향으로 돌아서는 지점이 5월 10일 날 95,000원짜리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RSI가 굉장히 그 바닥으로 과매도 구간으로 쭉 쳐져 있었던 저 2번 구간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MACD가 골든크로스가 나오던 3번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3번 자리는 이제 10만 원을 딱 넘어서는 그 지점이었는데요. 그렇게 이제 매수 기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보면 지금 이제 11만 원대 넘어간 상황에서는 조금 그 매수를 만약에 못 하신 분들은 좀 이제 아쉬운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스템 임플란트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단기적으로는 약간 눌려갈 가능성이 있는 자리 241선에 부딪혔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성장성에 문제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눌릴 경우에 적당한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매수를 해도 괜찮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DTR 오토모티브를 보겠습니다. 최근까지 저도 이제 투자를 했었던 종목이고 또 워낙에 뭐 지금 자동차 부품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 시장에 관심을 지금 받기 시작한 지점이어가지고 좀 저는 괜찮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투자를 엄청 확대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약간 단기적으로는 재무구조가 조금 흔들려서 주가가 좀 이렇게 출렁출렁 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을 지나고는 있지만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면 무서운 상승세가 예상이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지금 일단 그 DTR 오토모티브가 하고 있는 사업들 보면은 크게 자동차용 부품, 그 다음에 공작기계, 기타 부문 이렇게 돼 있고요. 세 부문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주식회사 DTR 오토모티브에서는 자동차용 축전지를 이렇게 만들고 있고 이제 나머지 자동차용 부품들은 다른 자회사들이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많이 만들어내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 부문에 설명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DTR 오토모티브의 이제 주요 제품을 보면 자동차용 부품, 자동차용 축전지, 공작기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공작기계 부문이 55%가 넘고요. 자동차용 부품이 32%, 그리고 자동차용 축전지, 배터리죠. 이게 12%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용 축전지는 지금 계속 그 확대돼 가고 있는 중이고 현재로서는 공작기계 분야가 부문이 가장 큰데 이제 그거는 이제 또 두산그룹이 이렇게 인수하고 지금 최근에 그런 이슈 때문에 그 연결이 되면서 그렇게 된 거고요. 일단은 좀 보겠습니다. 좀 이따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출 보면은 역시 그 자동차용 부품 여기다 4 곱하시면은 뭐 당연히 조 단위가 넘어갑니다. 그죠? 네, 지금 이제 52기라고만 되어 있는데 52기가 지금 2022년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용 부품도 잘 매출이 잘 나오고 있고 또 축전지도 4 곱하면 뭐 작년 전체보다 더 높게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작기계는 새로 연결이 된 거기 때문에 이제 작년 재작년과 비교할 수는 없는데 엄청난 덩치의 이제 공작기계
이 관련된 사업 부문이 새로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구조가 새 부문으로 재편이 된 거고요. 실적을 보니까 매출액이 이제 6,261억 원, 작년 1분기에 2,407억 원이니까 2배 정도, 1배 반 정도가 크게 늘었고요. 영업이익은 551억 원으로 작년에 227억 원 대비해서 역시 크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은 1분기 실적은 엄청난 실적을 이제 꺼내 놓은 겁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을 보니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작년 1분기에 마이너스 43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플러스 323억 원으로 이 영업활동으로 인한 수익 구조 개선이 아주 도드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투자활동 현금 흐름 보니까 일단은 그 밑에 이제 빨간색 표시를 해놨죠. 유형 자산의 취득이 85억 원을 썼어요. 작년에 39억 원이었는데, 그리고 종속기업 투자 주식의 취득, 종속기업 하나를 이제 투자한 거예요. 주식을 취득하고, 그래서 연결 회사로 이제 만든 거죠. 이제 인수를 한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19억이 아니죠. 1조 9,838억, 거의 2조 원 정도의 자금이 들어갔다. 엄청난 투자를 하나 했습니다. 그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재무 활동을 보니까 이제 단기 차입금 증가가 작년에 2,173억 원에서 1,149억 원으로 좀 줄었고, 상환액 또 뭐 작년보다는 좀 이제 줄긴 했지만 많이 상환을 했고요. 근데 이제 좀 특이한 것은 장기 차입금이 크게 늘었어요. 그러니까 단기 차입금이라 하면은 이제 흔히 이제 1년 이내 갚는 그런 건데, 장기 차입금은 1년 보다 더 긴 기간, 상환 기간이 그렇게 되는 그 차입금인데요. 지금 이로 미루어 볼 때 뭔가 엄청난 덩치의 종속기업을 하나 인수를 했는데, 그 인수를 하는 과정에서 장기 차입금이 크게 늘었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 아래쪽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순 증가가 반대로 4,210억 원이 준 걸로 나왔기 때문에 엄청난, 뭔가 기업의 진짜 이 그룹 내에 현금과 뭐 온갖 것을 동원해서 기업을 인수한 거예요. 그거를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재무 상태를 이제 보니까 이런 이제 제조업 하는 회사들은 이런 재무 상태표에 이제 매출 채권과 재고 자산을 좀 봐야 됩니다. 매출 채권은 그러니까 그 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어음이라고 그러나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 약속을 하고 이제 그 추후에 지급하겠다 하고 이제 이제 그 물건은 가지고 가고 현금은 나중에 주는 뭐 그런 구조인 건데, 이게 3,951억 원으로 작년 1,610억 원의 2배 이상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재고 자산도 6,086억 원으로 작년 1,844억 원 대비해서 크게 늘었습니다. DTR 오토모티브 자체의 재고일 수도 있고, 또는 인수 과정에서 생긴 재고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매출 채권과 재고 자산이 크게 늘었다는 것도 조금은 불안한 요소인 거고요. 그리고 유형 자산이 작년에 2,905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7,027억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유형 자산이라면 뭐 건물이라든가 뭐 공장이라든가 설비라든가 이런 거죠. 그리고 무형 자산, 그리고 영업권이 207억 원에서 올해 2조 614억 원으로 엄청나게 늘어났다 하는 것도 일단은 재무상태표에서 또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부채를 보니까 그 유동부채, 1년 이내에 갚아야 하는 유동부채가 1조 3,151억 원으로 5,580억 원이었던 지난해 대비해서 크게 늘었고요. 단기 차입금 역시 크게 늘었고, 비유동부채도 늘었고, 그러니까 부채 관련된 게 다 엄청 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 총계가 7,709억 원에서 3조 5,534억 원으로 5배 늘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DTR 오토모티브의 지금 불안 요소는 부채가 엄청나게 늘었다. 근데 일단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생긴 거다. 이걸 알 수가 있고요. 이제 그 주주총회 결과를 보면은 이렇게 그 DTR 오토모티브는 중간 배당 1,000원, 기말 배당 1,000원에서 2,000원을 작년에 줬고요. 둘 합쳐서 3.3%의 시가 배당률을 작년에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시자료들을 보면은 어떤 것들이 보이냐면요. 이렇게 타 법인 주식 및 출자 증권 취득 결정하는 그런 공시가 지금 일단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건 작년에 8월 13일자로 나온 그 타법인 이제 주식 취득 공시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두산 공작기계 주식회사를 그 GMT 홀딩스라고 하는 DTR 오토모티브의 자회사가 이 두산 공작기계를 인수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인수를 하나 봤더니 밑에 취득 금액이 나오고 이제 주식은 5,376만여 주고요. 2조 4천억 원.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 DTR 오토모티브가 이제 여러 가지 차입금도 늘고 또 현금성 자산이 크게 줄고 했던 겁니다. 이 두산 공작 기계라는 회사를 현금으로 취득을 하다 보니까 그랬고요. 취득 목적은 신규 사업 진출. 그래서 아까 공작 기계 관련 그 사업 부문이 추가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2022년에 또 1월 18일 날 또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3,120만 주의 주식을 취득을 하고 취득 금액이 7,801억 원.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거는 GMT 홀딩스 그리고 취득 방법이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그래서 목적은 두산 공작기계 인수를 위한 재원 마련 이런 그래서 지금 두산 공작기계를 인수하는 그런 과정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이어졌다 이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이제 공시가 작년 8월 달에 유상증자 결정, 타법인 주식 및 출자 취득 결정 이런 게 나와 있고 올해도 1월에 이렇게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 유상증자 결정 식으로 이렇게 1월 18일 날에 공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은 두산 공작기계라는 회사에 투자를 엄청나게 해서 인수를 하면서 공작기계 분야 아까 보셨던 것처럼 DTR 오토모티브의 원래 규모를 엄청 뛰어넘는 거죠. 이제 연결하자마자 절반 이상의 이제 비율을 차지하는 회사를 크게 인수를 한 겁니다. 엄청 큰 투자가 결정이 됐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또 하나가 이렇게 투자 판단 관련 주요 사항 해가지고 1월 18일 날 나왔던 것 중에 아까 보여드렸던 그 공시들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은행하고 이제 자금 조달 관련해서 기업 자금 대출 약정을 체결한 게 나옵니다. 그래서 3천억 원을 차입한다. 그래서 아까 단기 차입금들 뭐 이런 것들이 늘었다는 것을 이제 재무제표에서 보셨는데 그런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이 은행으로부터 빌리는 그런 과정에서 뭐 갖고 있던 현금 다 털고 은행으로부터 빌리고 아주 엄청 현금 마련하느라고 애쓴 게 지금 이 재무제표와 공시에 엄청나게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DTR 오토모티브는 그러면서 이제 1분기에 엄청난 실적을 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좋은 투자인 거냐 아니면 좀 무리한 거냐 하는 것들이 일단 1분기 실적에서는 좋은 것으로 나왔고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가 어떻게 될지 이제 관심이 좀 쏠리는 그런 지점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디텔 오토모티브 당연히 2분기에 실적 좋게 내놓으면 되는 거죠. 이제 현재 재무 비율을 보니까 일단 유동 비율이 124%로 뚝 떨어졌죠. 부채 비율은 108%에서 369%로 크게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이자 보상 배율 18.3
2.4%에서 2.9%로 크게 낮아져서 일단 재무 비율 상태가 이제 굉장히 안 좋아 보이게 재무제표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그래서 이제 사업을 통해서 또 현금 창출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개선해 나가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고, 앞으로 이 두산공작기계를 연결한 그 지금 현재 지점을 잘 생각해 보면, 이제 정부가 바뀌었고, 그다음에 어떤 건설이라든가 또 SOC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기대감이 이제 국가 전체적으로 좀 늘어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공작 기계라고 하는 그 어떤 건설 사업의 필수품 같은 그 사업 분야를 적기에 투자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2분기 실적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DTR 오토모티브는 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없어서 2022년 올해 1년치 실적 컨센서스를 이제 보면은 이렇게 매출액이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944억 원으로 거의 1000억 원 가까이까지 이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 배당을 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일단 현금이 지금 중간 배당을 줄 수 있을지 그거를 장담을 할 수는 없을 텐데, 작년에는 중간 배당을 줬고요. 올해는 아직까지 특별한 공시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매출액에 대한 증권사들의 전망치가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한 달 전에 비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수급을 한번 보면은 최근에 개인만 한 며칠이죠? 한 7일, 그죠? 5월 말부터 개인만 이제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좀 눌리고 있는데, 외국인이 조금 사다가 이제 지금은 또 기관이 조금 사다가 이렇게 그러고 있어요. 근데 7만 원 밑으로 내려온 지점은 상당히 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디테일 오토모티브에 그 투자할 때 좀 주의해야 되는 것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부채라든가 또 지금 급격한 어떤 재무 구조의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불안감 같은 것들이 시장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DTL 오토모티브를 투자할 때는 조금씩 모아간다는 느낌으로. 근데 이제 지금 7만 원 밑에 가격대는 좀 싸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가격이 싸지다 보니까 이제 거래량도 뭐 지금 최근에 83,000주, 39,000주 이러다가 17,000주까지 빠졌는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개인 매수가 들어오는 것들이 좀 이제 더디어지고, 기관이 지금 사고 있지만 뭐 외국인이 같이 거둔다든가 이렇게 수급의 변화가 좀 생길 때, 그때 맞춰서 같이 매수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에는 보합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그래서 일단 그 보합권에서 이제 화요일 날 보합권에서 출발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일봉 차트를 보면 2021년도 이후의 일봉 차트인데요. 아무리 눌려도 21선, 61선까지였거든요. 61선, 초록색 61선 지지받고 올라간 거는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그리고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졌고, 근데 지금 121선이 처음으로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점이 121선이 깨지면 이제 하락 반전인가? 그래서 241선 부근까지 빠지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최근 한 2주일 사이에 주가 흐름을 보면 주가를 이제 하락으로 전환한다기보다는 이 121선의 하향 이탈이 일시적인 것으로 보여요, 지금. 그래서 올라갔다가 121선 뚫고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빠진 상태인데, 여기서 지난번 저점까지 내리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번 이제 주 화요일 날 주가가 좀 밀려 내려가면은, 그때는 지난번 저점 부근에서 그 지지가 나오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지지가 눈으로 보일 때 매수를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아직은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고 이제 있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은 좀 긍정적인 측면이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재무제표나 부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종목에 대한 좀 의심,
이런 것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이제 괜찮은 것은 또 맞다. 그리고 최근에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이 관련 또 그 디테일 오토모티브가 하고 있는 자동차 축전기 그런 것들 자체가 사업이 아주 전망이 밝은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어서 지금의 이 이제 재무 구조가 좀 불안한 상황으로 시장이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거를 이제 탈피하면 이걸 벗어나면 그때는 정말 탄탄대로를 갈 수 있는 실적 좋죠. 전망도 좋죠. 지금 자동차 부품도 이제 전망이 상당히 좋죠. 그다음에 공작 기계도 이제 지금 리오프닝과 그다음에 건설 경기 뭐 부활 이런 것들이 기대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지점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투자를 하시고 또 약간은 길게 보는 그런 그 이제 좀 시야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오스템 임플란트와 DTR 오토모티브라는 두 종목을 이제 올려드렸고요. 내일은 지금 일단 한솔 케미칼을 이제 신청을 해주셔서 한솔 케미칼은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드릴 예정이고 혹시 또 뭐 한두 종목 더 신청을 해주신다면 이제 그 종목을 매칭을 해서 두 종목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이제 내일 한꺼번에 올리면은 시간이 바쁠 것 같아서 오늘 일단 미리 영상 제작을 해서 이제 올리니까 보시면 되고요. 월요일날 내일 하루 더 휴일이 있기 때문에 또 몇 종목을 더 분석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